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 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18번째의 순례지는 충남 공주시에 있는 태화산 마곡사입니다. 마곡사는 백제 무왕 때인 서기 640년에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했으며 또 고려 때인 1172년 보조국사가 중수하고 범일대사, 도선국사, 각순대사 등 여러분이 중수 보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마곡사는 보물 대웅전을 비롯한 보물 대웅보전, 보물 영산전, 사천왕문, 해탈문 등의 전각들이 가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량의 성보로는 보물 5층 석탑과 보물 감지금리묘법 연화경이 있는 역사 깊은 절입니다. 마곡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답고 아주 고색 청연한 절입니다. 마곡사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때 보철 화상이 설법을 할 때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마치 삼밭에 3대 같다고 마곡사라 했다 합니다. 삼을 한자로 쓸 때 마라고 합니다. 마곡사 대웅보전은 대광보전 뒤쪽에 2층으로 된 전각입니다. 특히 이곳은 쌀이나무 기둥으로 유명한데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대는 마곡사 쌀이나무 기둥을 몇 번이나 돌았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돌수록 극락길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이나무 기둥이 반질반질합니다. 대광보전은 마곡사의 중심법당으로 1788년에 중창되었으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특이하게 봉안되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진리의 몸이 온 누리에 두루 비치는 광명의 빛을 내어 모든 이들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부불탱화는 영산 해상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뒷벽에는 18세기 후반 조선 회화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백이 수월 간음도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간음 보살님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마곡사의 영산전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곡사에서 가장 영험이 큰 전각으로 특히 어진 정성과 용맹스러운 장수를 만들어낸다는 군왕대의 모든 기운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에 큰일을 할 인재 배출을 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영산전은 현재 남아있는 마곡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650년에 중수돼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목불 7구가 남아 있습니다.
대웅보전 앞에 위치한 5층 석탑은 보물, 일명 다보탑 또는 금탑이라고도 부릅니다. 탑의 2층 내면에는 소박한 솜씨로 사방불이 양각되어 있으며 상륜부에는 청동제인 풍마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라마시 보탑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방불이란 동서남북의 방위 개념으로 모든 방향을 포괄하는 그 상징이기도 하므로 사방불은 모든 공간에 부처님이 영원히 거주한다는 불신상주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백범 김구 선생은 명성왕후가 시해된 1896년 일본군 중자를 처단하고 살인범으로 낙인 찍혀 인천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 탈옥하여 1898년 마국사에서 은신하다가 하은당이라고 불리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본명을 원종이라 하였습니다. 백범일지에는 그의 출가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제 호덕삼이 머리털을 깎는 칼을 가지고 왔다. 냇가로 나가 삭발 진원을 쏭알쏭알 하더니 내 상투가 모래 위로 뚝 떨어졌다. 이미 결심을 하였지만 머리털과 같이 눈물이 뚝 떨어졌다. 출가 당시에 착잡했던 심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곡사에는 김구 선생이 삭발했던 바위가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18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18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에 이르는지 바르게 알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에 이르는지 바르게 알겠나이다. 여기서부터는 그 팔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정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의 그 상징인 진리의 수레바퀴, 즉 법륜이 8개의 바퀴살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상징하는 만큼 불교에서의 그 중요한 가르침이죠. 정견, 정사, 정어,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해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을 말합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 또 우리 그 수행의 지침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렵게 해석하여 어지럽게 하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좋은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여러 마을을 지나서 기원정사로 돌아오셨는데 비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지나온 마을들과 이것저것 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들어오셔서 비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비구들이 지나온 마을과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자 부처님은 수행자들아, 그 길들은 우리의 관심과는 관계가 없느니라. 수행자들은 모름지기 성스러운 길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개성을 읊으십니다. 팔정도가 최상의 길이요 사성제가 가장 훌륭한 진리라네.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상태이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인간 가운데 으뜸이라네. 오직 이 길뿐이다. 그 어디에도 청정한 눈으로 이끄는 다른 길은 없느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 길을 따르라. 그러면 악마를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으리라. 그대들은 마땅히 이 길을 따르라. 그러면 모든 고통의 끝을 보리라. 나는 이 길로서 번뇌의 화살을 뽑을 수 있었기에 그대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대들 스스로 힘써 노력하라. 열애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 누구든지 마음 집중하여 이 길로 들어서면 악마의 묶임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팔정도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드가야 우르벨라 마을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시고 이곳에서 7주 동안 7군데를 옮겨 다니시면서 정각을 이룬 것을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치신 것을 범부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설법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새끼에 있는 범천왕이 설법하기를 권합니다. 나는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지극히 깊고 묘하여 보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고요하고 청정하여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범부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깊이 깊은 인연을 알 리가 없다. 더구나 애욕이 다한 열반을 더더욱 알기 어려운데 내가 만일 그들에게 이를 설한다면 그들은 필시 이해하기는커녕 한층 더 번거로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천은 거듭 설법하기를 권하였으나 부처님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연못 속의 연꽃도 진흙 속에서 막 나온 꽃도 있고 또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것도 있고 수면에 올라왔지만 활짝 피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중생들도 번뇌가 적은 이, 감각이 날카로운 이 등이 있어 가르치기 쉬운 이도 있고 또 어려운 이도 있음을 알고 전법하기로 합니다. 부처님은 과연 누가 이 가르침을 듣고 해탈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함께 고행림에서 수행하던 5 비구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저 5 비구가 서북쪽 바라나시의 사르나트 녹야원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처음으로 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팔정도는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열반을 얻기 위한 수행의 길에서 극단적인 고행이나 쾌락을 피하고 중도를 실천해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18배는 바른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른 견해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삼법인 즉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와 연기법 즉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는 것과 사성제 즉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아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삼법인과 연기법과 사성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듣고 단박에 알기는 어려우니 몰라도 대강 그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듣고 또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몸으로 하는 행위와 입으로 하는 말이 모두 바르지 않게 되고 이 바르지 않는 견해로 인해서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바르지 않는 말, 바르지 않는 행위, 생활, 노력, 기억, 바르지 않는 선정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팔정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의 팔정도와 성현의 팔정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속의 팔정도는 대체로 옳고 착한 믿음과 견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생활 등을 행하는 팔정도이고 성현의 팔정도는 사성제, 연기법, 삼법인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전,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8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에 이르는지 바르게 알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에 이르는지 바르게 알겠나이다. 우리 촉배, 두 분이 나란히 서시죠. 예. 전원조, 귀하는 선무계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농촌사랑 환경지킴이, 군장병 사기 진작의 활동을 실천함에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에 자문우연단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불기 2552년 2월 15일 선무계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해주 선묵회자,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쭉, 예. 우리 촉배 천호용녀 귀하는
선무계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의 농촌사랑 환경지킴이 궁장병 사기 진작의 활동을 실천하네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에 자문위원단 홍보대사로 우죽합니다. 불기 2552년 2월 15일. 네, 안주나 쓰나 똑같은 천원주입니다. 그래도 제가 키가 150이었는데 얼마 전에 재보니까 3cm가 줄었더라고요. 이 적은 몸으로 정말 부처님이 저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동대문 시장 서울에서 장사하시면서 어려운 속에서도 불사를 열심히 하셔서 정말 수도가 없는 절에 수도를 놔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천원주가 요 적은 몸으로 어느 탈에도 못지않게 바쁩니다. 요 짧은 다리를 뛰어댕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우리 부처님의 공덕과 우리 불자님들의 성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사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선혜영 안녕하십니까. 선혜영녀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서오성치 하세요. 다시 우리가 절에 오는 거는요, 뭐 바라는 것보다도 나를 자꾸만 바꾸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깨닫고, 또 잊어버릴까봐 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올 때마다 다시 깨닫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꾸만 자기를 만들어가는 장소 같아요. 잠깐만요. 예, 인연 맺기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현수 우리 108산사 회원님이고 2살 있다 네팔 여성입니다. 인연 맺기 증서. 우리는 서로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 마포구 이현수님과 충남 공주 2살 있다 간의 인연을 맺기로 합니다. 이현수는 2살 있다가 한국 여성 농업인으로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사랑의 후견인이 되겠으며 2살 있다는 이현수님과 건강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경수님 회원님과 최순녀 중국 최순녀님에게 인연 맺기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상담과 상호 결혼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농촌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불가의 인연을 소중히 알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한국 온지 여기 4월달 만사는 됐습니다. 저는 여기 멀리까지 여기 한국 시집 와서 기분이 정 좋았어요. 그래도 오늘 양엄마 만나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 고향이 카트만두랍니까? 카트만두. 그래서 지금 네팔 여성이신데 제가 지금 이제 비행기의 자리가 만약에 한 자리에도 남으면은 의논해가지고 이분 어차피 네팔 가는 김에 우리가 모시고 네팔 친정 나들이 한번 시켜드릴까요? 네. 그러면 친정 나들이 한번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그래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팔 갔다가 지금 4박 5일 갔다 오는데